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문명이라면 당연히 인간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문 쿼티 자판입니다. 그러면 대체 얘는 왜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쿼티 자판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키보드를 바라봤을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알파벳을 적당히 끊어서 읽으면 바로 쿼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땄고요. 1867년에 크리스토퍼 레이섬 숄스라는 사람이 이 자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저는 그 중에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 사람이 이것을 불편하게 만들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타자기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쿼티 자판은요, 타자기 시대에서부터 사용된 것이거든요. 일단 타자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타자기의 모양을 TV나 영화에서 봐서 좀 아시죠? 상상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몸체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자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판 너머에는요, 금속으로 된 활자판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보면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해당되는 글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활자의 키를 누르기 시작하면 그 해당되는 금속 막대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이 바로 앞에는 검은색 먹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누른 활자가 다가가서 그 검은색 먹지를 대고 종이를 탁 때리고 돌아와요. 누르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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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글자들을 척척척척척 누르면 금속 활자판들이 척척척척척 가서 글자를 먹지에다가 막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이에 글자가 새겨지거든요. 이런 원리로 이제 타자기가 글씨를 만들어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금속 활자판들이 가서 종이를 때리고 오는 지점이 바로 딱 한 군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가 거기 가서 글자를 때리고 나오고 다음 글자가 그 자리를 가서 때리고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요. 길은 하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찡겨요. 껴버리게 돼요. 그거를 이제 제밍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제밍 현상이 발생하면요. 타자 치던 사람이 손으로 가서 그걸 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타자기가 좀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반에서 각 조별로 장기자랑을 좀 하게 됐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춤과 노래 이런 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조원들을 설득을 했죠. 우리는 좀 차별성을 둬서 연극을 하자. 내가 대본을 좀 써오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을 창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소설을 우리 반 애들한테 맞춰서 좀 각색을 해갖고 대본을 써왔는데 이제 손으로 쓰면 좀 약간 좀 없어 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당시에 타자기가 있었거든요. 타자기에 종이를 끼고 제가 타이핑을 시작을 했죠. 척척척척척척척척. 당연히 글자 자판을 못 외웠어요. 어린 나이고. 그래서 독수리타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수리타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치다 보니까 익숙한 글자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밍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타법을 이용했던 제가 쳐도 제밍이 발생할 정도였으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타이핑을 하셨던 분들은 제밍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이걸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것에 대한 조언을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이 숄스라는 사람이 일부러 자판의 배치를 좀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쿼티 자판이 불편하게 배치됐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쿼티 자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 자판 위에 우리가 한글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는 자음을 몰았고요. 또 한쪽에는 모음을 몰아서 자모음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쓰게 만들었어요. 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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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 게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글자들을 기본 자리에 놔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쿼티 자판을 보세요. 어떤가요? 영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켰나요?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자판 배열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고 많이 쓰는 알파벳이라고 해서 기본 자리에 다 몰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이 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자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이 알파벳의 배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A는 어디에다 둘까? B는 어디에다 둘까?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모음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알파벳을 이런저런 곳에 섞어놨다라는 건 논리적 추론 관계로 봤을 때 이거는 일부러 불편하게 놨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 이 숄스와 커티 자판을 만든 건 1867년이고 자판을 보지 않고 자리를 외워서 타이핑을 시작하는 기술이 도입된 건 그로부터 60년 정도 후다. 그러니까 6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을 예측을 해서 이거를 찢어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자리를 익혀서 타이핑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독수리였어요. 그런데도 재밍이 발생을 했으니 재밍이라는 건 굉장히 초창기에 분명히 문제였을 것이다.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치는데 거리를 좀 멀리 두는 것이 도리어 더 효율이 빨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밍이 발생하면 그걸 풀느라고 시간이 더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커티 자판은 일부러 자리 배치를 불편하게 했다 라는 설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걸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새로운 자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판이 바로 드보락입니다. 워싱턴 대학에 있던 드보락이라는 교수가 만든 건데요. 우리 한글 자판 배열된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모음을 계속 연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알파벳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자판들을 기본 자리에다 놨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드보락 자판 배열이 커티 자판보다 속도 차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실험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대요. 그게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차이가 안 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천둥 번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손뼉으로 박수를 치면요. 제가 손뼉을 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박수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려요. 여러분들이 제가 손뼉 치는 모습을 보시는 건요. 빛을 보시는 거니까 광속이고요. 소리를 듣는 건 소리의 속도니까 음속인데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광속과 음속의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빛이 당연히 더 빠르겠죠. 근데 이 둘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둥번개가 치면은 번쩍하는 빛을 우리가 먼저 본 후에 수초가 지나서 나중에 쿡쿡쿡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먼 곳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 빛이 빨라서 우리가 먼저 빛을 보고 그 후에 소리가 나중에 전달되니까 쿡쿡쿡 소리를 늦게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파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벳이 막 60개, 80개가 됐다면 분명히 커티 자판과 드보락은 타이핑의 차이가 저는 시간적으로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둘의 타이핑의 시간차가 누적되기에는 알파벳 개수가 제 생각으로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손뼉을 쳤을 때 손뼉을 치는 모습과 소리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처럼 커티를 치건 드보락을 치건 그 사이에 오차가 누적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처럼의 누적 효과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드보락은요. 커티보다 압도적으로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바꾸지 않게 됐어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결합이 돼서인데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커티 자판의 배열을 외워왔고 그것을 익혀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효율적이라고 드보락이 나왔대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자판 배열을 버리고 이걸 새로 익혀야 되는데 누가 이걸 새로 익히겠냐고요. 작업 속도가 막 절반으로 막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익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영문 자판을 쓰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커티 자판을 쓰셔야 되고 그러나 드보락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빨라지지 않으니 큰 차이는 없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커티 자판은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진 자판의 배열은 아닐 것이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커티 자판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자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 나온 드보락은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커티 자판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우 재밌다, 괜찮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